시장 입구에 불도저가 섰다. 2025년 11월 5일 화요일 아침 8시. 남대문 종합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채소 냄새, 생선 비린내, 떡 찌는 김. 50년간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모두 나가세요. 오늘부터 이 시장 철거합니다. 확성기 소리가 터졌다. 상인들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 불도저 앞에 양복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가운데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이 땅 우리 거예요. 토지 소유권 여기 있습니다. 박성진, 45세. 재개발 업체 미래건설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였다. 한 달 전부터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협박해왔다. 한 달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철거야.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울었다. 30년, 40년 장사한 자리였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시장 한가운데 1번 자리. 채소 가게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김옥순, 72세.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다. 얼굴에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50년간 이 자리를 지킨 눈빛이었다. 할머니 들었죠? 나가야 해요. 박성진이 옥순 앞으로 다가왔다. 턱을 치켜 세우고 내려다봤다. 언제까지요? 옥순이 차분하게 물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요. 이 땅이 정말 당신 거예요? 당연하지. 박성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봐요.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성진. 명확하죠? 옥순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박성진의 눈을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50년 장사하며 수천 명을 봤다. 저런 눈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순순히 받아들이네. 박성진이 비웃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본받아요. 72세면 이제 쉬어야죠. 왜 이렇게 떡 하나 팔고 채소 하나 팔고 그래요?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배추, 무, 당근. 하나씩 가지런히 놓았다. 박성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돌아섰다. 다른 상인들에게로 갔다. 고함을 질렀다. 빨리 짐 싸. 금요일까지야. 상인들이 옥순에게 다가왔다. 순자 할머니, 철수 아저씨, 영희 언니. 30년, 40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옥순 언니 어떻게? 68세 이순자가 물었다. 떡집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다. 괜찮아. 옥순이 웃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3일 후면 쫓겨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뭘 기다려? 저 사람들 땅 주인이라잖아. 옥순은 채소를 계속 정리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50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장사였다. 아들을 키운 자리였다.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주인을 알고 있었다. 50년 전, 1973년, 20살 옥순은 23 남편 김동수와 결혼했다. 가진 것 없는 젊은 부부였다. 동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옥순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 여보, 우리 언젠가 이 땅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 조금씩 모으면 돼. 젊은 부부는 꿈을 꿨다. 자기 땅을 갖는 것. 자기 가게를 갖는 것. 아들을 대학 보내는 것. 5년이 지났다. 1978년. 2살 아들 민재를 얻고 옥수는 장사를 했다. 동수는 건설 현장 반장이 됐다. 돈을 모았다. 500만 원. 당시로는 큰 돈이었다. 여보, 이 시장 땅이 나왔대. 팔려고? 응. 주인이 미국 가면서 금매로 내놓았어. 3,000평. 500만 원. 사자. 하지만 여보, 우리 모은 돈 다 들어가. 괜찮아. 이 땅은 절대 안 떨어져. 시장 한가운데야. 나중에 값 오를 거야. 젊은 부부는 결정했다.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으로 시장 땅 3,000평을 샀다. 197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응. 이제 이 땅 지키면서 살자. 민재 대학 보낼 때까지.
토지 매매 계약서. 남편이 소중히 보관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구매자 김동수, 판매자 이상만.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5년, 17년 후, 민재는 20살이 됐다. 대학에 합격했다. 동수는 건설회사 이사가 됐다. 옥수는 여전히 채소를 팔았다. 여보, 민재 대학 등록금 마련했어. 고마워 여보. 이제 땅 팔까? 값 많이 올랐어. 50억은 받을 거야.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이 시장이 우리 삶이잖아. 조금만 더 지키자. 그해 11월, 동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 가던 길이었다.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 병원 응급실. 동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옥순의 손을 잡았다. 여보, 땅 문서 잘 지켜. 알았어. 지킬게. 그리고 이 땅 팔지 마. 상인들 지켜줘. 응? 이 시장 사람들 다 우리 가족이야. 땅 팔면 다 흩어져. 여보, 약속해. 상인들 지켜준다고. 약속할게. 동수는 눈을 감았다. 48배 나이였다. 장례식장. 수백 명이 왔다. 시장 상인들 전부였다. 울었다. 동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줬다. 보증도 서주고 돈도 빌려줬다. 시장의 큰형님이었다. 형님, 편히 가세요. 옥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땅을 지켜야 했다. 상인들을 지켜야 했다. 그날부터 옥수는 혼자가 됐다. 아들 민재는 대학생이었다. 옥수는 계속 채소를 팔았다. 50년 같은 자리에서. 2010년, 15년 후, 민재는 35이 됐다. 사업을 시작했다. 인터넷 회사였다. 투자를 받았다. 10억. 엄마 성공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 아들. 잘하렴. 하지만 1년 후 회사는 망했다. 빚만 5억 남았다. 민재는 집에 왔다. 엄마, 땅 팔아요. 제발. 안 돼. 왜요? 지금 팔면 100억은 받아요. 빚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와 약속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해. 민재는 화를 냈다. 엄마는 저보다 그 땅이 더 중요한가 봐요.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연락이 뜸했다. 1년에 한두 번. 돈 붙일 때만. 옥수는 외로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약속. 땅을 지키는 것. 상인들을 지키는 것. 그게 그녀의 삶이었다. 현재 2025년 11월 옥수는 72세가 됐다. 50년간 같은 자리였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채소를 만졌다. 배추, 무, 당근. 신선한 것만 팔았다. 한 달 전 박성진이 나타났다. 할머니, 이 땅 우리가 샀어요. 재개발 들어갑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박성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옥수는 알았다. 가짜였다. 이름은 박성진으로 돼 있었지만 지번이 달랐다. 옆 땅이었다. 시장 땅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철 거예요? 한 달 후. 알겠습니다. 한 달간 옥수는 지켜봤다. 박성진이 상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협박하고 무시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가기 싫으면 보상금 내. 한 명당 1억. 상인들은 돈이 없었다. 울었다. 무너졌다. 옥수는 참았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불도저가 왔다. 이제 때가 됐다. 옥수는 채소 정리를 끝냈다. 가게 뒤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열쇠로 열었다. 안에는 낡은 보자기가 있었다. 천천히 펼쳤다. 노란 종이가 나왔다.
1978년 8월 15일 토지 매매 계약서. 구매자 김동수, 판매자 이상만.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 시장길 123. 면적 3,000평. 금액 500만원. 빨간 도장이 선명했다. 47년 전 도장이었다. 옥수는 서류를 품에 안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약속 지켰어. 상인들 지켰어.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밖으로 나왔다. 박성진이 불도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 3일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철거. 옥순이 앞으로 걸어갔다. 상인들이 길을 열어줬다. 72세 할머니. 작은 키. 굽은 허리.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성진 앞에 섰다. 할머니 뭐예요? 나갈 준비 됐어요. 옥수는 보자기를 펼쳤다. 노란 서류를 꺼냈다. 박성진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1978년 8월 15일 이 땅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박성진이 서류를 받았다. 눈으로 후었다. 얼굴이 굳었다. 구매자 김동수. 제 남편입니다. 옥순이 말했다. 남편은 47년 전 이 땅을 샀어요. 3,000평 전부. 당신이 서 있는 그 땅도 저 불도저가 있는 땅도 이 시장 전체가 우리 땅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박성진은 서류를 보고 또 봤다. 진짜였다. 1978년 날인. 공증까지 되어 있었다. 토지 지번도 정확했다. 이건. 당신 서류는 가짜예요. 지번이 달라요. 옆 땅이죠. 이 시장 땅이 아니에요.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뭐? 할머니가 땅 주인? 진짜? 박성진은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새하였다. 아니. 이건. 옥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47년간 이 땅을 지켰어요. 남편과 함께 남편이 떠나고도. 왜 그랬을까요? 박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 돈만 보는 사람들, 상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제가 50년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세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하지만 전 지켰어요. 이 시장을,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여기가 제 삶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 상인들이 울기 시작했다. 순자가 옥순을 안았다. 언니. 박성진은 불도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기다려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옥순이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사기죄, 협박죄, 위조 문서 행사죄. 잠깐만요. 하지만 옥순은 이미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경찰이 왔다. 박성진은 수갑을 찼다. 불도저는 떠났다.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상인들이 옥순을 둘러쌌다. 질문이 쏟아졌다. 언니 진짜 땅 주인이었어? 50년간 왜 말 안 했어? 우린 몰랐잖아. 옥순은 웃었다. 미안해. 말 안 해서.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 그건. 옥순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장사 계속하자. 우리 시장 지켜낸 거 축하하면서. 상인들이 환호했다. 울고 웃고 안고. 50년 지켜온 시장이었다. 이제 안전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 옥순은 50년간 침묵했을까? 왜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 그날 저녁 옥순은 집으로 돌아갔다. 시장 뒤편 낡은 3층 건물. 1층은 옥순의 가게, 2층은 비어있었고 3층이 그녀의 집이었다. 좁은 원룸. 30년을 여기서 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건설 현장 앞에서 웃고 있는 동수. 여보 오늘 박성진 잡았어. 당신 땅 지켰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옥수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30년간 그랬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다. 아들 민재였다. 민재야? 어머니 제가 뉴스 봤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뉴스? 벌써? 시장 땅 주인이 어머니라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필요 없었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15년 전에 땅 팔자고 할 때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너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팔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 말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얘기해요. 안 돼. 오지 마. 왜요?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나중에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다. 옥수는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옥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난리였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마이크, 질문 세례. 할머니, 50년간 왜 숨겼어요? 땅값이 얼마예요? 팔 계획 있으세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채소 가게 앞에 앉아 계속 일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고 당근을 정리했다. 50년 해온 일이었다. 할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사 중이에요.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시장에 있었다.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옥순에 대해 물었다. 김옥순 할머니요? 좋은 분이죠. 5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하셨어요.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시장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저녁이 됐다. 기자들이 떠났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순자가 떡을 들고 왔다. 언니 먹어. 오늘 고생 많았어. 고마워. 둘은 채소 가게 앞에 앉았다. 떡을 나눠 먹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왜 50년간 숨긴 거야? 옥수는 떡을 씹으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동수 오빠 기억나? 당연하지. 좋은 사람이었어.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뭔데? 이 땅 팔지 말고 상인들 지켜달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안 판 거구나. 응.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그럼? 옥수는 시장을 둘러봤다. 50년 삶이 여기 있었다. 웃음, 눈물, 땀, 사랑. 나는 시험하고 싶었어. 뭘?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도. 무슨 말이야? 내가 땅 주인이라고 밝히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볼까? 아니면 똑같이 대할까?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15년 전 민재가 땅 팔자고 할 때 나 고민했어. 아들이 중요한가, 남편 약속이 중요한가. 하지만 알았어. 땅을 팔면 이 시장이 없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걸. 언니. 그래서 결정했어. 평생 숨기고 살겠다고. 그냥 채소 파는 할머니로 살겠다고. 하지만 오늘 밝혔잖아. 응. 박성진 때문에. 저런 사람한테는 보여줘야 했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 땅이 누구 거인지. 순자가 옥순의 손을 잡았다. 언니 대단해. 정말. 아니야. 난 그냥 남편 약속 지킨 것뿐이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3일 후 금요일 변호사 강민석이 시장을 찾아왔다. 55세.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따뜻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옥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신가요? 강철호 아버지 아들이에요. 민석이요.
아, 옥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철호씨 아들, 어머 이렇게 컸어? 네, 이제 40이 넘었어요. 민석이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동수 형님 은혜 잊지 말라고. 그랬어? 네,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동수 아저씨가 보증 서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었대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30년 전 일이었다. 강철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동수가 보증을 섰다. 5천만 원. 큰 돈이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뭘? 딱 문제예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요? 난 땅 팔 생각 없어요. 민석은 놀라지 않았다. 알아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땅을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옥수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 이 땅 시세가 1,000억 정도예요. 3,000평이니까. 상인 100명한테 나눠주면 한 명당 10억어치예요. 그렇게 비싸? 네. 하지만 할머니가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헐값에 파는 거예요. 한 명당 1억에. 그럼 상인들은 땅 주인이 되고 할머니는 100억을 받아요. 옥수는 생각에 잠겼다. 물론 안 팔아도 돼요. 할머니 맘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민석이 명함을 내밀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석씨. 민석이 떠나고 옥수는 혼자 남았다. 생각이 많았다. 땅을 팔까? 상인들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그냥 지킬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동수가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옥수는 결심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서두르지 말자. 50년을 지켜온 땅이다.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토요일 아침 뉴스가 터졌다. 남대문 시장 땅 1,000억 가치. 72세 채소 할머니 정체 공개. 50년간 숨긴 비밀. 시장 전체 소유주는 할머니. 재개발 사기범 검거. 진짜 땅 주인 드러나. TV, 신문, 인터넷. 어디를 봐도 옥순 이야기였다. 사진이 나왔다. 채소 파는 모습, 낡은 옷, 굽은 허리. 가난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1,000억 땅 주인이었다니. 왜 50년간 숨겼을까? 댓글이 쏟아졌다. 존경스럽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분. 진짜 부자는 저런 분이다. 50년간 채소 팔면서 사셨다니.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다. 바보 아냐? 1,000억을 왜 숨겨? 자식한테도 안 알려줬대. 이기적이다. 이제 팔겠지. 돈 때문에. 옥수는 핸드폰을 껐다. 댓글을 보고 싶지 않았다. 시장으로 나갔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엄마. 민재였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아니, 얼굴은 1년 전에 봤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15년 만이었다. 민재야. 엄마 왜 그러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필요 없었다고요? 민재가 다가왔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15년 전에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엄마가 땅 팔면 다 해결됐어요. 알아. 알면서 왜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약속했어. 이 땅 팔지 않겠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옥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내 아버지 마지막 말 기억나?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이 땅 지켜라. 상인들 지켜라.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어. 나 그거 지킨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요.
저는요. 너도 지켜야 할 게 있었어. 네 자존심, 네 인생. 엄마 돈으로 해결하면 너한테 남는 게 뭐야? 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15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다른 사업 시도했지. 실패하고 또 일어섰지.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면서 빚 갚고 있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엄만데 모를 것 같아. 옥순이 미소 지었다. 너 잘하고 있어. 혼자 힘으로. 그게 중요한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옥순이 아들을 안았다. 15년 만에 포옹이었다. 민재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50세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됐어. 한참 후 민재가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을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팔지 마세요. 옥수는 눈을 크게 떴다. 저 이제 알았어요. 이 땅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 엄마와 아버지 삶이 여기 있고 이 시장 사람들 삶도 여기 있다는 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민재야. 제가 철들었어요. 15년 걸렸지만. 민재가 웃었다.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아들. 둘은 함께 가게 앞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의 시장은 아름다웠다. 일요일 상인회의가 열렸다. 시장 2층 회의실. 100명의 상인이 모였다. 순자가 사회를 봤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옥순 언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옥순이 앞으로 나갔다. 100명이 그녀를 봤다. 30년, 40년, 50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인들이 숨을 죽였다. 변호사 강민석 씨가 제안했어요. 이 땅을 여러분한테 나눠주자고. 뭐? 땅을 준다고? 무슨 소리야? 옥순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헐값에 파는 거예요. 현재 시세는 1000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한 명당 1억에 팔게요. 100명이면 100억. 나머지 900억은 포기하는 거죠. 침묵이 흘렀다. 왜요? 누군가 물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 땅이 여러분 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여기서 장사했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 땅이에요. 제가 그냥 종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언니, 1억도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 알아요. 그래서 할부로 내도 돼요. 10년 할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요. 월세보다 싸죠. 상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을 10년 할부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83만 원. 정말 월세보다 쌌다. 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 시장 지켜야 해요. 팔면 안 돼요. 최소 20년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들이 또 장사하고 그렇게 이 시장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우린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고맙습니다, 언니. 박수가 터졌다. 환호성이 올랐다. 상인들이 울었다. 옥순도 울었다. 순자가 옥순을 안았다. 언니 정말 대단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남편도 이걸 원했을 거야. 회의는 감동 속에 끝났다. 상인들은 하나씩 옥순에게 인사하고 갔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니가 우리 은인이에요. 모두 떠나고 옥순과 순자만 남았다. 언니 후회 안 해? 뭘? 900억 포기하는 거. 그 돈이면 난 충분해. 100억이면 평생 살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 이 시장이 계속되는 거. 그게 더 값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언니야. 둘은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상인들이 웃고 있었다. 희망이 보였다.
월요일, 변호사 강민석이 서류를 들고 왔다. 할머니 계약서 준비했어요. 100명 전부요.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 민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세금이요. 세금? 네, 1000억짜리 땅을 100억에 팔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상인들이 증여세를 내야 해요. 한 명당 3억 정도. 옥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상인들이 그 돈 어떻게 내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땅을 10년 후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사용권만 주고 10년 후에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그 사이에 세법이 바뀔 수도 있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민석이 떠나고 옥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세금 문제. 예상하지 못했다. 세상은 복잡했다. 선한 의도로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화요일.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박성진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40대 남자. 비싼 양복을 입었다. 할머니, 저는 박성진 씨 변호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가 억울한데요? 할머니께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합니다. 네? 박성진 씨는 할머니가 일부러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옥수는 어이가 없었다. 제가 언제 유도했어요? 땅 주인이라고 밝혔으면 박성진 씨가 사기를 안 쳤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쨌든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는 코웃음 치며 나갔다. 강민석이 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런 건 협박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알아요. 걱정 안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수요일. 언론이 또 난리였다. 채소 할머니 900억 포기하고 상인들에게 나눠줘. 이게 진짜 부자다. 72세 할머니 감동 결정. 남대문 시장 할머니 덕분에 지켜져.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 눈물 난다.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쇼하는 거 아냐? 나중에 마음 바뀔 거다. 자식도 버린 이기적인 사람. 위선이다. 옥수는 핸드폰을 다시 껐다. 순자가 떡을 들고 왔다. 언니, 신경 쓰지 마. 악플 다는 사람들은 인생 불행한 거야. 알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응.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알아. 그거면 충분해. 순자가 옥순의 손을 잡았다. 언니 대단해. 정말. 둘은 함께 떡을 먹었다. 시장에 소음이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50년간 들어온 소리. 살아있는 소리. 목요일. 민재가 시장을 찾아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뭔데? 제 재산 목록이에요. 집, 차, 저축. 다 합쳐서 3억 정도 돼요. 엄마 드릴게요. 왜? 엄마가 900억 포기하셨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건 이거야. 하지만 민재야, 네가 준 게 있어. 뭔데요? 15년 만에 엄마한테 돌아온 거.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리고 내가 잘 살아주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알겠니? 네, 엄마. 민재가 엄마를 안았다. 옥순도 아들을 안았다. 50년 시장 한가운데서 모자가 안고 울었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미소 지었다. 저 모자 보기 좋다. 15년 만에 화해래. 옥순 언니 정말 복 받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금요일. 박성진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옥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정. 박성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2주 전에 오만함은 사라졌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가짜 토지 등기 부등본을 위조하여 시장 상인들을 협박했습니다. 사기죄, 협박죄, 문서위조죄로 기소합니다. 박성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김옥순 할머니에게 속았습니다. 할머니가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해 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김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사기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다른 증거 있습니까?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증거는 명확했다. 박성진은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상인들을 협박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 박성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성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재판이 끝나고 옥수는 법원을 나왔다. 민석이 함께 걸었다. 할머니 잘 끝났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민석씨.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세요. 상인들이 기다릴 거예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박성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일 것이다. 3년 징역.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할머니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하지만 그가 잘못한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해요.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게 안타까워요. 민석은 옥순을 존경스럽게 봤다.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모든 게 안쓰럽더라고요. 둘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마이크, 질문. 할머니, 재판 결과 어떠세요? 박성진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박성진 씨, 3년 후에 나오면 다시 시작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희 시장에 와서 장사해도 돼요. 도와줄게요. 기자들이 놀랐다. 정말요? 할머니를 속인 사람인데요.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사람이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날 뉴스 톱이었다. 토요일. 시장에 큰 잔치가 열렸다. 상인 100명이 모였다. 음식을 나눴다. 노래를 불렀다. 웃고 울었다. 김옥순 할머니 덕분입니다. 건배. 옥수는 가운데 앉아 미소 지었다. 50년 시장 생활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민재도 왔다. 순자도 왔다. 강민석도 왔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우리 상인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상인들이 조용해졌다. 김옥순 언니를 명예시장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환호성이 올랐다. 언니, 앞으로 나와요. 옥순이 앞으로 나갔다. 순자가 꽃다발을 건넸다. 빨간 장미였다. 언니 50년간 고생했어. 앞으로 우리가 언니 모실게. 언니는 그냥 쉬어. 고마워.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고마워. 상인들이 노래를 불렀다. 오래된 트로트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다. 옥순도 따라 불렀다. 눈물을 흘리며.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옥순은 상인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40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가족이었다. 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언니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매일 올게요. 언니 가게에. 옥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 아직 팔팔해. 100세까지 살 거야. 밤 11시. 잔치가 끝났다. 상인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옥수는 혼자 가게 앞에 앉았다. 별이 보였다. 많은 별이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잘했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이 시장 남겨줘서, 이 사람들 소개해줘서.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일요일, 조용한 아침이었다. 옥수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혼자 가게를 청소했다. 바닥을 닦고 채소를 정리하고 물을 뿌렸다. 50년 해온 일이었다. 엄마.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민재야, 이른 아침에?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둘은 가게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침 시장은 고요했다. 아름다웠다. 엄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진짜로. 후회 안 하세요? 900억 포기한 거. 옥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후회? 전혀. 왜요? 민재야, 엄마가 900억 가지면 뭐하게? 글쎄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행복할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이미 행복해. 여기서 이 사람들과 50년 동안 행복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900억을 내가 가지면 부담이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고 누가 노릴까 봐 불안하고. 그것보다 상인들이 행복한 게 나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부자가 뭔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예요. 옥수는 아들을 안았다. 민재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엄마는 성공한 거야. 해가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시장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월요일, 계약이 시작됐다. 상인 100명이 하나씩 강민석 사무실을 찾아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 명당 1억 10년 할부입니다. 월 83만원씩 내시면 됩니다. 10년 후에 정식으로 땅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상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평생 처음 하는 땅 계약이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제 땅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는 사무실 한편에 앉아 지켜봤다. 한 명씩 계약하는 모습을 봤다.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다. 가슴이 뜨거웠다. 여보, 우리 잘했지? 이게 맞지?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게 맞아. 잘했어. 100명 계약이 끝났다. 일주일이 걸렸다. 옥수는 100억을 받았다.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100억. 하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숫자였다. 진짜 부는 저 밖에 있었다. 시장에 있었다. 상인들의 미소에 있었다. 화요일. 옥수는 은행을 찾아갔다. VIP실에 앉았다. 행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0억 기부하고 싶어요. 네? 기부요? 응. 남대문 시장 장학재단 만들어요. 상인들 자식 중에 어려운 애들 대학 보내주는 거예요. 행원이 감동했다. 훌륭한 결정이세요. 그리고 10억은 시장 노인정에 기부할게요. 시설 개선하고 어르신들 식사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80억은 그냥 예금해 둘게요. 민재한테 물려줄 거예요. 네, 할머니. 서류 작업이 끝났다. 옥수는 은행을 나왔다. 가벼운 기분이었다. 20억을 기부했지만 오히려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시장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갔다 와? 은행. 뭐하러? 기부하고 왔어. 얼마나? 20억.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20억을? 응. 장학재단이랑 노인정에. 순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웃었다. 역시 언니야.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나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잖아. 둘은 가게 앞에 앉아 떡을 먹었다. 달았다. 인생도 달았다. 수요일. 뉴스가 또 났다. 채소 할머니 20억 기부. 장학재단 노인정 지원. 100억 중 20억 사회 환원. 진정한 부자의 모습. 댓글이 폭발했다.
이분이 진짜 어른이다. 20억 기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 하지만 옥수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관심 없었다. 중요한 건 실제 삶이었다. 여기 시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목요일, 박성진의 아내가 시장을 찾아왔다. 40대 초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할머니, 누구세요? 박성진 아내입니다. 옥수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의자를 내밀었다.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알아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옥순의 가슴이 아렸다. 저도 남편을 용서 못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면회 가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면회 가세요. 아이들 데리고. 남편이 아빠라는 걸 잊지 않게.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오면 여기 와요. 제가 일자리 만들어 줄게요. 정말요? 응. 사람은 기회가 필요해요. 두 번째 기회. 여자는 옥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옥순도 함께 울었다. 세상은 복잡했다. 성과 악이 명확하지 않았다.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여자가 돌아갔다. 옥순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착한 걸까?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용서하고 기회 주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인생이었다. 밤이 됐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옥수는 3층 집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엄마 잘 주무세요. 응. 너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얼굴. 웃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나한테 좋은 인생 남겨줘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금요일 아침. 시장에 불이 났다. 새벽 4시. 경보음이 울렸다. 옥수는 벌떡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연기가 보였다. 시장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불이야. 급히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갔다. 시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뛰어왔다. 불은 시장 동쪽 끝에서 시작됐다. 생선 가게였다. 불길이 치솟았다. 옆 가게로 번지고 있었다. 물 떠와. 상인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날랐다.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소방호스를 풀었다. 물을 뿌렸다. 옥순도 달려갔다. 제 시장이에요. 꺼주세요. 소방관이 그녀를 막았다. 할머니 위험해요. 뒤로 물러나세요. 안 돼요. 50년 시장이에요. 민재가 달려왔다.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엄마 안 돼요. 위험해요. 민재야. 우리 시장이. 옥수는 무너졌다. 불길을 보며 울었다. 50년이 타고 있었다. 추억이 타고 있었다. 남편이 타고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소방관들이 불을 껐다. 연기만 남았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피해를 확인했다. 10개 가게가 탔다.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옷 가게. 모두 잿더미가 됐다. 상인들이 울었다. 우리 가게. 평생 모은 게. 이제 어떡해. 옥수는 그들을 안았다.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하지만 할머니. 돈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소방관이 다가왔다. 원인 파악했습니다. 뭐예요? 전기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선이 낡았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건물은 47년 됐다. 전선도 배관도 다 낡았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전체 점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또 불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이 떠났다. 상인들이 잿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옥순도 함께 정리했다. 탄 나무, 깨진 유리, 녹은 플라스틱. 50년 삶이 쓰레기가 됐다. 난 12시. 강민석이 급히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인명피해는 없죠? 네, 다행히. 민석이 불탄 가게들을 봤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 이거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보험이요. 보험? 네, 이 건물 화재 보험 들어있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들었을 수도. 민석이 서류를 확인했다. 한참 후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화재 보험이 없어요. 그럼 복구 비용을 할머니가 다 부담하셔야 해요. 10개 가게 복구면 최소 5억은 들 거예요. 옥수는 숨이 막혔다. 5억. 큰 돈이었다. 80억 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전체 안전 점검이요. 소방관 말대로 전체 점검하고 수리하며 50억은 들 거예요. 50억? 네. 전선, 배관, 구조 보강 다 해야 해요. 47년 된 건물이라. 옥수는 주저앉았다. 50억. 80억 중 50억. 거의 다 들어간다. 민석이 옆에 앉았다. 할머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재개발이요. 재개발? 네. 이 건물 헐고 새 건물 지으면 더 싸게 먹혀요. 그리고 새 건물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땅값 포함하면 2천억은 받을 거예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요? 재개발하면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공사 기간 동안 장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새 건물은 임대료가 비싸요. 상인들이 감당 못 해요. 하지만 할머니, 50억을 괜찮아요. 낼 거예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남편과 약속했어요. 이 시장 지킨다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후 3시. 상임회의가 열렸다. 100명이 모였다. 얼굴이 어두웠다. 불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옥순이 앞에 섰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할머니? 불탄 가게 10개 제가 복구해 줄게요. 그리고 전체 건물 안전 점검도 제가 부담할게요. 하지만 그게 얼마인데요? 55억 정도요. 상인들이 숨을 죽였다. 제가 낼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장사만 계속하세요. 할머니. 순자가 울기 시작했다. 80억 중 55억을. 그럼 할머니는 25억 남아. 충분해. 하지만 여러분, 이 시장이 제 삶이에요. 50년 삶이에요. 돈보다 소중해요. 알겠어요? 상인들이 울었다. 한 명씩 둘씩 결국 모두가 울었다. 순자가 옥순을 안았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옥순도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았다. 남편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뭘? 10억 제가 보탤게요. 제 집 팔고 저축 깨고 대출 받아서라도.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네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엄마 할 수 있어. 민재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아들과 어머니. 50년 시장 3층 작은 집에서 밤이 깊었다. 민재가 돌아갔다.
옥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불탄 자리가 검게 보였다. 흉터 같았다. 하지만 고칠 수 있었다. 시간과 돈이 들겠지만.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11월이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걱정돼. 55억을 쓰면 나한테 25억만 남아. 민재한테 물려줄 게 적어지잖아.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시장이 우리 삶이잖아. 안 그래? 창문이 흔들렸다. 대답 같았다. 그래. 맞아. 잘하고 있어. 옥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걱정이 많았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어리석은 걸까? 새벽 3시까지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남편 동수가 마지막에 한 말. 여보, 이 땅 지켜. 상인들 지켜. 그게 우리 삶의 의미야. 그래. 의미. 돈이 아니라 의미. 숫자가 아니라 가치. 55억을 써도 괜찮다. 이 시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가치 있다. 옥수는 평화로워졌다.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타났다. 웃고 있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옥순도 웃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가장 큰 문제였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토요일 아침. 옥수는 일찍 일어났다. 불탄 자리를 보러 갔다. 검은 흔적만 남았다. 상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청소 시작할까요? 그래요. 함께해요. 상인 10명이 모였다.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었다. 잿더미를 치웠다. 탄 나무를 옮겼다. 4시간 동안 일했다. 휴, 힘들다. 그래도 깨끗해졌네. 정리가 끝났다. 열개 가게 자리가 비었다. 텅 빈 공간이었다. 상처 같았다. 옥수는 그 자리에 섰다. 손으로 땅을 만졌다. 따뜻했다. 47년 동안 수천 명이 밟은 땅이었다. 추억이 스며 있었다. 언니. 순자가 다가왔다. 괜찮아? 응. 정말? 아니. 사실 힘들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55억을 쓰면 민재한테 물려줄 게 너무 적어져. 나 나쁜 엄마 같아. 순자가 옥순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언니는 최고의 엄마야. 하지만 민재가 뭐라던 도와주겠대. 10억을 보태겠대. 봐. 민재도 이해해. 언니가 왜 이러는지. 옥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엄마로서. 언니. 순자가 옥순을 똑바로 봤다. 언니는 민재한테 돈보다 더 큰 걸 줬어. 뭘? 삶의 의미를. 진짜 부가 뭔지를. 그게 돈보다 소중해.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가치는 영원하다. 고마워, 순자야. 천만에. 우린 50년 친구잖아. 둘은 불탄 자리를 떠났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었다. 채소, 생선, 떡. 삶은 계속됐다. 오후 2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55억 출금하시려면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옥수는 준비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손이 떨렸다. 80억 중 55억. 큰 결정이었다. 은행으로 가려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김옥순 할머니 맞으세요?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했다.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보낸 사람은 박성진?
놀라서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할머니께 저는 박성진입니다.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와 상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기, 협박, 거짓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후 나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돈만 쫓았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진짜 부자입니다. 상자 안에 제 전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많지 않지만 제 진심입니다. 화재 복구에 써주세요. 3년 후 제가 사람답게 나오겠습니다. 그때 시장에 가도 될까요? 할머니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삶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성진 올림. 옥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상자를 확인했다. 정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이고. 가슴이 뜨거웠다. 사람은 변한다. 박성진도 변하고 있었다. 3년이면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은행 가기 전에 교도소 가야겠어. 왜? 박성진 면회. 언니 미쳤어? 그 사람 만나서 뭐해? 고마움 전해야지. 그리고 용기 줘야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정말 같이 갈래? 당연하지. 내가 언니 혼자 보낼 것 같아. 오후 4시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박성진이 나타났다. 수감복을 입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박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제가 정말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어떻게 저를? 박성진 씨. 옥순이 유리창에 손을 댔다. 사람은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일어서는가? 박성진이 울기 시작했다. 50세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할머니, 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믿어요. 3년 후에 정말 시장에 가도 될까요? 오세요. 제가 일 가르쳐 줄게요. 채소 파는 법. 박성진은 한참을 울었다. 옥순도 울었다. 순자도 울었다. 면회실 교도관도 눈을 닦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3년 후에 봐요. 면회가 끝났다. 옥수는 구치소를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다. 언니는 진짜 대단해. 순자가 말했다. 뭐가? 원수도 용서해. 원수가 아니야.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이야. 우리가 길을 알려줘야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오후 6시. 은행에 도착했다. VIP실로 안내받았다. 할머니 55억 출금하시는 거죠? 아니요. 54억 5천만 원이요. 네? 5천만 원은 박성진 씨가 보냈어요. 그것도 복구비에 쓸 거예요. 행원이 감동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서류 작업이 진행됐다. 54억 5천만 원. 건설회사 계좌로 이체됐다. 복구 공사와 안전점검 비용이었다. 통장 잔액 25억 5천만 원. 숫자를 봤다. 80억이 25억이 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았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가벼워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행원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진짜 부자세요. 고마워요. 은행을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순자가 물었다. 언니 25억으로 괜찮겠어? 충분해.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많아. 민재한테는 20억 물려줄 거야. 나머지 5억은 내가 쓸 거고. 20억이면 충분하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은 시장으로 돌아갔다.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체 확인했어요. 공사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래요. 3개월이면 끝난대요. 환호성이 터졌다. 옥수는 웃었다. 행복했다. 저녁 9시.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박성진 면회 갔다며? 응. 왜요? 용기 주려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정말 성인이세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 못해요.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픈 사람이야. 민재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나도 사랑해 아들. 둘은 저녁을 먹었다. 순자가 보낸 떡이었다. 달았다. 인생처럼.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공사 지켜보고 상인들 도와주고 채소 팔고. 평소처럼. 그게 행복하세요? 응. 그게 내 삶이야. 민재는 미소 지었다. 엄마 닮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저녁이 끝났다. 민재가 돌아갔다. 옥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많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밤하늘이었다. 여보 봐. 우리 해냈어. 시장 지켰어. 사람들 지켰어. 별이 반짝였다. 대답 같았다. 그리고 박성진도 바뀌고 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우리가 믿어주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여보 고마워. 나한테 이 삶 줘서. 이 사람들 소개해줘서.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반전이 남아 있었다. 3개월 후 2026년 2월 공사가 끝났다. 10개 가게가 새로 지어졌다. 깨끗했다.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옛날 느낌은 그대로였다. 건축가가 잘 설계했다. 전체 안전 점검도 끝났다. 전선, 배관, 구조 보강 모두 완료. 이제 안전했다. 준공식이 열렸다. 상인 100명이 모였다. 구청장도 왔다. 기자들도 왔다. 김옥순 할머니 덕분에 이 시장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옥수는 무대에 올라갔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장 지켜나가요. 네. 환호성이 울렸다.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트로트 가수가 노래했다. 상인들이 춤췄다. 잔치였다. 옥수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사람들. 이게 진짜 부였다. 순자가 다가왔다. 언니 성공했어. 정말. 우리 함께 한 거지. 아니야. 언니가 다 한 거야. 순자야. 옥순이 친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고마워 언니.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둘은 안고 울었다. 50년 우정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저녁 6시. 잔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 시장이 조용해졌다. 옥수는 새로 지은 가게들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옛날 냄새가 없었다. 시간의 흔적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추억이 쌓일 거야. 1번 가게 앞에 섰다. 자기 채소 가게였다. 50년 자리. 새로 지었지만 위치는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냄새가 달랐다. 새 나무 냄새. 페인트 냄새. 익숙하지 않았다.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배추, 무, 당근.
50년 해온 일이었다. 손이 기억했다. 할머니.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정장을 입었다. 낯설었다. 누구세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 부탁으로. 아버지가 누군데요? 김동수 씨의 선배님입니다. 옥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제 아버지는 이상만입니다. 1978년에 할아버지께 땅을 파신 분이에요. 세상이 멈췄다. 이상만. 1978년 토지 매매 계약서에 있던 이름. 땅을 판 사람.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네, 미국에 계세요. 지금 90세시고요. 미국에. 젊은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뭔데요? 편지요. 그리고 수표.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편지가 있었다. 김옥순 여사께 저는 이상만입니다. 1978년 당신의 남편 김동수 씨에게 남대문 시장 땅을 판 사람입니다. 47년 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1978년 저는 급하게 미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3,000평을 500만 원에. 당시에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한테 너무 싸게 판 것. 그분의 평생 저축을 받은 것. 뉴스를 봤습니다. 여사께서 50년간 시장을 지키셨다는 것. 900억을 포기하고 상인들을 도우셨다는 것. 그리고 55억을 들여 시장을 복구하셨다는 것.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돈을 쫓아 미국에 갔고 여사는 사람을 지키며 시장에 남으셨습니다. 봉투 안에 수표가 있습니다. 100억입니다. 제 사제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1978년 제가 받은 500만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0억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중 100억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시장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김동수 씨의 이름으로. 여사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이상만 올림. 옥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수표를 확인했다. 100억이 맞았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꼭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갚고 싶어 하신 빚이에요. 받아주세요. 옥수는 수표를 들었다. 100억. 큰 돈이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순간 생각이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 돈으로 김동수 시장 발전 재단을 만들 거예요. 상인들 자녀 장학금, 시장 현대화, 노인 복지. 그런데 쓸 거예요. 젊은 남자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서는 딱 그렇게 쓰실 줄 알았대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동수 씨 부인이면 분명 사람들 위해 쓸 거다라고. 옥수는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그리고 남편도 고마워할 거라고. 네, 할머니. 꼭 전하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떠났다. 옥수는 혼자 남았다. 손에 수표를 들고 있었다. 100억. 25억에서 125억이 됐다. 인생은 알 수 없었다. 밤 10시.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큰일 났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100억이 생겼어. 네? 옥수는 오늘 일을 설명했다. 이상만의 편지, 100억 수표, 재단 계획.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민재야, 듣고 있어?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진짜 축복받은 분이세요. 왜?
돈을 쓸수록 더 많이 돌아오잖아요. 900억 포기했더니 100억이 왔고 55억 썼더니 100억이 왔고. 옥수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맞았다. 돈을 쓸수록 더 많이 돌아왔다. 이게 우주의 법칙인가 봐요, 엄마. 법칙? 네, 나눔의 법칙. 주는 만큼 받는다는. 옥수는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 축하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정말.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었다. 옥수는 창밖을 봤다. 딸이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여보 봤어? 이상만 씨가 100억을 보냈어. 바람이 불었다. 우리 이 돈으로 뭐하지? 재단 만들까? 남편 이름으로?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래 하자. 대답 같았다. 좋아. 그럼 김동수 재단 만들자. 당신 이름 영원히 남기는 거야.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웃는 것 같았다. 옥수는 행복했다. 72세. 50년 시장 생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3개월 후. 2026년 5월. 김동수 시장 발전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남대문 시장 2층 새 회의실. 100명의 상인이 모였다. 구청장도 왔다. 기자들도 왔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박성진이었다. 3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6개월 감형됐다. 2년 반 만에 출소했다. 오늘이 출소 후 일주일째였다. 옥순이 그를 초대했다. 새 시작을 함께 보자고. 박성진은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교만함이 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옥순이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김동수 재단이 시작됩니다. 제 남편 이름으로. 박수가 터졌다. 이 재단은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상인 자녀 장학금. 둘째, 시장 현대화 지원. 셋째, 시장 어르신 복지. 좋아요. 재단 기금은 100억입니다. 이자만으로도 1년에 3억씩 쓸 수 있어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환호성이 울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순이 박성진을 봤다. 박성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모두가 놀랐다. 박성진도 놀랐다.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박성진 씨를 재단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네?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왜? 저 사람을? 사기꾼인데? 옥순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박성진 씨도 변했어요. 2년 반 동안 깊이 반성했어요. 이제 그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박성진 씨. 옥순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사람들을 도우며 사세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박성진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과거는 끝났어요. 앞만 보세요. 박성진이 일어났다. 상인들에게 절했다. 90도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순자였다. 잘하자 박 선생. 우리 함께. 박수가 퍼져나갔다. 1명, 2명, 결국 모두가 박수를 쳤다. 용서였다. 새 시작이었다. 박성진은 울었다. 옥순도 울었다. 모두가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오후 3시. 설립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다. 옥순과 민재, 순자만 남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재가 말했다. 뭐가? 박성진까지 용서하고 채용하다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웁니다, 엄마. 순자가 물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뭐 하긴. 채소 팔지. 아직도? 응. 그게 내 삶이야.
50년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하긴 언니는 채소 팔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맞아. 셋은 1층으로 내려갔다. 옥순의 채소 가게 앞에 섰다.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하지만 위치는 50년 전과 같았다. 여기서 남편이랑 시작했어. 1973년. 53년 전이네. 민재가 계산했다. 그치? 긴 시간이지. 하지만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80세까지는 할 거야. 80세면 8년 남았네. 응. 8년 더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너한테 물려줄게. 저요? 민재가 놀랐다. 그래. 너 이 시장 이어받아. 재단도 땅도 다. 하지만 저는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들이잖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엄마. 잘하겠습니다. 옥순이 아들을 안았다. 고마워 아들. 엄마 자랑이야. 순자도 함께 안았다. 셋이서 오래 안고 있었다. 저녁 7시. 시장이 조용해졌다. 옥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채소를 덮고 물을 뿌리고 쓰레기를 치웠다. 50년 해온 일이었다. 할머니. 돌아보니 박성진이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 잘해봐요. 꼭 잘하겠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은혜 아니에요. 그냥 기회예요. 당신이 잡는 거예요. 박성진이 꽃을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고마워요. 꽃을 받았다. 빨간 장미였다. 아름다웠다. 박성진이 떠났다. 옥수는 꽃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여보, 박성진도 변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우리 잘했지? 50년 동안? 바람이 불었다. 그래, 잘했어. 대답 같았다.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여보, 나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8년만 더. 그리고 민재한테 다 물려주고 쉴게. 별이 반짝였다. 그때 당신한테 갈게. 기다려줘.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72년 인생. 50년 시장. 많은 사람들. 수많은 추억. 후회는 없었다. 완벽한 삶이었다. 2034년 봄. 8년 후. 80세가 된 옥수는 마지막 장사를 했다. 할머니,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싱싱해요. 주세요. 돈을 받고 배추를 건넸다. 마지막 손님이었다. 가게를 정리했다. 채소를 덮고 물을 뿌렸다. 58년 해온 일이었다. 민재가 왔다. 이제 58세가 된 아들. 머리에 흰 머리가 많았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엄마,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 이제 그만할 때야. 수고하셨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잘할게요. 엄마처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민재는 지난 8년간 재단 일을 도우며 시장을 배웠다. 상인들도 그를 신뢰했다. 준비가 됐다. 엄마, 이제 집에 가세요. 쉬세요. 응. 그럴게. 옥수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다. 58년 자리. 수많은 추억. 눈물이 났다. 잘 있어, 내 시장. 천천히 걸었다. 상인들이 하나씩 인사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평안하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옥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시장을 나왔다. 뒤돌아봤다. 크게 보였다.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해냈어. 58년. 지켜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집으로 걸어갔다. 느리게 걸었다. 허리가 굽었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얗게 보였다. 이제 쉬어도 되는 거겠지? 눈이 감겼다. 편안했다. 꿈을 꿨다. 젊은 남편 동수가 나타났다. 손을 내밀었다. 여보, 이리 와. 같이 가자. 아직이야.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괜찮아. 천천히 와. 기다릴게. 동수가 웃었다. 사라졌다. 다른 꿈이 왔다. 시장이 보였다. 상인들이 웃고 있었다. 민재가 채소를 팔고 있었다. 박성진이 손님을 맡고 있었다. 순자가 떡을 찌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했다. 좋아. 이제 괜찮아. 다들 잘할 거야.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어머니를 발견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엄마, 엄마. 대답이 없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80세.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수천 명이 왔다. 시장 상인 시민들, 구청장, 기자들. 박성진도 왔다. 모두 울었다. 옥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분입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민재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 평화로웠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 잘 가세요. 아버지 만나세요. 행복하세요. 3일 후 남대문 시장 1번 자리에 동상이 세워졌다. 김옥순 72세 모습. 채소를 파는 모습이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래 명판에 글이 새겨졌다. 김옥순 1953년에서 2034년 58년간 이 자리를 지킨 사람. 900억을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한 사람. 진짜 부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묵념했다. 꽃을 놓았다. 울었다. 민재가 동상 앞에 섰다.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엄마와 아버지가 만든 이 시장 평생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동상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웃는 것 같았다. 10년 후 2044년 남대문 시장은 여전히 번창했다. 68세가 된 민재가 시장을 운영했다. 김동수 재단은 계속 성장했다. 수백 명의 학생을 도왔다. 수십 명의 어르신을 돌봤다. 박성진은 재단 이사가 됐다. 12년간 헌신했다. 존경받았다. 시장 1번 자리. 김옥순 동상 앞. 매일 수십 명이 방문했다. 할머니한테 배워요. 진짜 부가 뭔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 갔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동상은 웃고 있었다. 영원히. 그리고 어디선가 남편 동수와 함께 옥순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하고 있네, 여보. 그래. 우리 잘했어. 행복해? 행복해. 너랑 함께니까. 둘은 손을 잡고 웃었다. 영원한 사랑이었다. 영원한 행복이었다.